네, 안녕하십니까. 제트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할 파트는 정규분포 활용 파트부터 해서 연습 문제까지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거 연습 다 돼 있죠? 자, 문제 보시게 되면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명의 키는 평균이 164,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5cm인 뭘 따른다고 되어 있냐면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 자, 그러면은 확률 변수 x는 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적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정규분포니까는 n 이렇게 쓰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평균이 얼마? 164. 표준편차가 5니까는 5의 제곱 이렇게 써볼 수 있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키가 170cm 이상인 학생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그래서 키가 x죠? 170cm 이상인 학생일 확률은 구해보시게 되면은 표준화 시켜주면 Z 되죠. 그지? 170에다가 평균을 빼고요. 뭘로 나눈다? 표준 편차로 나눈다. 그래서 이거 정리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Z 될 거고 얘는 뺐으니까 6이죠. 그러면은 얘는 1.2라는 값이 되겠네요. 이렇게 됐지? 그래서 1.2는 0 이상이지. 0 이상일 때가 0.5죠. 그지? 0.5에서 0부터 어디까지? 1.2까지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해보시게 되면 얼마 되냐면은 0.1151 요 값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했죠? 헷갈리시는 분은 당연히 뭐해서 정규분포 그래프를 그려서 요렇게 해서 되겠지? 이런 식으로 여기가 Z 여기가 0이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1.2 이상일 확률이니까는 요만큼 반틈이 0.5라고 했었죠. 거기에서 0부터 1.2까지니까는 0.3849 빼주시게 되면 요값 나오겠죠. 그치? 요렇게 느끼 잡습니까? 자, 그러면은 확률이 얘니까는 퍼센테이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11.51%라고 구할 수 있으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키가 다시 말해서 x가 160 이상 170 이하인 학생 이렇게 당연히 또 뭐해서 표준화 시켜서 160에서 평균을 뺐죠. 그 다음에 5로 나눴으니까는 마이너스 0.8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구해놨죠. 아까 얼마였죠? 1.2였습니다. 그지? 1.2 이렇게 위에 있는 걸로 볼게요. 마이너스 0.8부터니까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1.2까지 확률값이죠. 이만큼. 그러면은 0부터 1.2까지는 표준정규 분포표를 봤더니 얼마고? 0.38499. 마이너스 0.8부터 0까지는 대칭시켜 주시게 되면은 0부터 어디까지? 0.8까지에 대한 요 확률값이랑 똑같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0.8까지 확률값은 0.288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지? 그래서 요거 정리해 보시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은 0.6730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몇 명인지 구하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해 1000명이지. 1000명 됐지? 그래서 1000명 중 160 이상 170 이하의 확률이 0.6730이니까는 곱하기 0.673. 대략적으로 673명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키를 갖고 있겠네요. 그지? 이런 식으로 느끼 잡죠? 활용 파트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자, 221번 문제 요것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어느 고등학생의 몸무게는 평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x는 바로 몸무게 이렇게 적으시고요. 얘는 평균이 53이고 표준편차가 6이니까 6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라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몸무게가 50 이상 그 다음에 65 이하일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확률 구해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표준화 시켜보시게 되면 50에서 53 빼고 마이너스 3이죠. 6으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는 마이너스 0.5
5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거고, 표준화 시켰으니까 x는 z로 바뀝니다. 그지? 65에서 53 뺐으니까는 12죠. 6으로 나눴으니까는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표준화 시켰으니까는 표준정규 분포곡선을 따를 거고요. 표준정규 분포곡선은 평균이 0으로 고정돼 있고 분산은 1이라고 했었죠.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0.5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플러스 요 부분이죠. 근데 문제 봤더니 0부터 0.5까지니까는 대칭시켜 주시게 되면은 0부터 0.5까지가 0.192로니까는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도 당연히 0.192로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요 부분 구했습니다. 요 부분 플러스 0부터 2까지는 0.4772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지?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 주시게 되면은 정답 구해 보시면 얼마 나오면은 0.6687 나오죠. 0.6687 이렇게. 그래서 몇 퍼센트? 66.87%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221번 됐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22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연필 400자루의 길이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확률 변수 x는 길이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얘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평균이 154, 표준 편차는 4의 제곱 이러시고. 그래서 길이가 얼마의 확률? 400, 148mm 이하의 확률이죠. 표준화 시켜주시게 되면은 Z로 바뀔 거고요. 됐지? 그래서 마이너스 1.5 이렇게 나오겠네. 그지? 자,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1.5니까는 그래프 그려서 헷갈리면은 그래프 그리라고 했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웬만하면 그래프 그려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고 0부터 1.5까지가 요만큼 비분이 현재 얼마? 0.43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1.5 이하의 확률이니까는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건 요 확률 값인 거야. 됐지? 근데 어차피 얘는 이렇게 대칭일 거니까는 어디랑 똑같아요? 요만큼 값이랑 똑같겠죠. 그지? 다시 말해서 이 값은 0.5에서 이만큼 전체에서 0.43만큼 뺀 값이므로 얘는 0.07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여기까지 느낌 잡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400자루 있죠? 그지? 그래서 400 곱하기 148mm 이하의 확률은 얘였죠. 0.07. 그래서 곱해주시게 되면은 28자루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해나?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식. 자, 그 다음에 223번 문제 뭐라고 되면 민식이가 등교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이 30분, 표준 편차가 5분이래. 그지? 그건 또 마찬가지로 식 한번 써보시게 되면은 x 이렇게 하고 등교할 때 걸리는 시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지? 평균이 30분이고 표준 편차는 5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그 등교 시각 38분 전에 집에서 출발했었을 때 민식이가 지각할 확률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네. 그지?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지각한다는 거는 38분보다 더 걸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등교할 때 걸리는 그 시간이 38분보다 더 걸린 거죠. 하게 되면은. 됐지?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해주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Z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뺐고 5로 나눴죠. 그지? 그래서 38 빼기 30이니까 8 되고 5로 나눴으니까는 5분의 8 다시 말해서 1.6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그래서 정답 구해주시게 되면은 0.5에다가 누굴 빼면 돼요? 0.4452를 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가 구해보시게 되면 얼마 나오시면 되냐면 0.0548 요렇게. 그래서 지각할 확률은 0.0548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20번. 자,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입사 시험에 2000명이 응시했대. 그럼 다시 말해서 합격할 확률은 2000분의 320이죠.
다시 말해서 1000분의 160이니까는 0.16이 바로 합격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응시자의 점수는 평균이 450점 점수, 평균이 450, 표준편차가 75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해보세요. 최저 점수. 그럼 다시 말해서 합격할 확률은 그 최저 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합격하는 거죠. 근데 합격할 확률이 얼마였어? 0.16이었죠. 요렇게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표준화 시켜주시게 되면은 Z 될 거고, K에다가 평균 450 빼고요, 표준편차 75로 나누는 거죠. 그지? 근데 그 값이 0.16이 돼야 돼. 근데 문제에서 봤더니 여기 이 조건 주어져 있죠. 그지? 그럼 다시 말해서 표준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보시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요. 0부터 1까지가 0.34죠. 그럼 요만큼은 0.1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Z값이 1 이상일 때의 1 이상일 때가 바로 0.16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값은 1 되면 돼요. 다시 말해서 K 값은 얼마 되면 되냐면은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25점이 바로 최저 점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4번 문제. 수험생들이 응시한 어떤 시험 성적의 평균이 평균이 75점이고요 표준편차가 9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 되있네. 그지? 이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중 상위 10%에게는 평점 A를 준대. 다시 말해서 평점 A를 받을 확률이 0.1이라는 거죠. 10%니까. 그지?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말해서 평점 A를 받을 수 있는 최저 점수 구하라고 되어 있지. 다시 말해서 성적이 최저 점수 이상 돼야만 A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점을 받을 확률은 0.1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표준화 시켜주시게 되면은 Z로 바뀔 거고요. K 빼기 75 되고 밑에는 9. 그 값이 0.1 이렇게. 그래서 표준정규 분포 곡선을 따르므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1.28까지가 0.4죠. 요만큼이 0.4. 당연히 요만큼 0. 얼마? 1. 됐죠? 다시 말해서 Z값이 1.28 이상일 때 0.1, 다시 말해 10%에 속하니까는 A를 받을 수 있겠죠. 됐지? 그래서 K값 구해보시게 되면 K값을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86.52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5 문제. 어느 고등학교 학생 500명의 키가 평균이, 자, 키가 평균이 165, 표준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이 학생 중 키가 큰 쪽에서 100번째래. 그러면 키가 큰 쪽에서 100번째니까는 이 100번째인 학생은 몇 퍼센트 안에 드냐면은 바로 500분의 100이므로 0.2, 다시 말해서 20% 거기에 딱 걸쳐 있는 거죠. 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확률 구해주시면 되냐면은 키가 얼마 이상일 때 20%가 되는지 그때의 K값 한번 구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K일 때가 딱 20%인 거지. 하게 되면. 그지? 다시 말해서 P는 또 이제 표준화 시켜주면 Z 될 거고, K 빼기 165 하고요 10으로 나눴죠? 그 값이 0.2. 그래서 뭐 여기 0.84 나와있지. 그지? 이 값이 0.84 될 겁니다. 그림을 이제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서 이렇게 0이고, 그래서 여기가 0.84. 그래서 요만큼이 0.3이죠? 0.2 요만큼이겠지. 그지? 요렇게. 다시 말해서 Z가 0.84 이상일 때만, Z가 0.84 이상일 때 0.2가 되는 거죠.
그래서 K 값 구해주시게 되면은 이 값은 173.4cm 이렇게 나오겠네. 느낌 잡나? 그래서 100번째인 학생의 키는 173.4cm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스텝 1 파트 볼게요. 자, 문제 보시게 되면은 확률 변수 x가 정기분포 얘를 따른데, 그지? 여기 있죠? 요만큼. 근데 얘하고 얘를 봤었을 때 요 부분의 넓이하고 요 부분의 넓이가 서로 같대. 다시 말해서 30부터 k까지에 대한 확률값과 30에서 k까지의 그때의 그 확률값이 얘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래서 얘를 당연히 뭐 해주면 돼? 표준화 시켜 보시게 되면은 30에서 30 뺐으니까 0부터 z 될 거고요. 키 빼기 30 밑에는 뭘로 나눠? 표준편차 4로 나누죠. 그 값이 얘랑 같아져야 되므로 이 값 당연히 얼마? 2로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 값은 38로 결정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자, 그 다음에 154번 문제. 자, x가 현재 정규분포를 따른데 요렇게 다음 중 확률이 가장 큰 거 골라보라고 했으니까는 표준화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 표준화 시켜보시게 되면은 1 빼기 4 나누기 4죠. 그지? 하게 되면은 그래서 마이너스 1.5 z 될 거고 0 돼버리죠. 그래서 이 값은 얘랑 같은 값이니까 0.4332로 결정이 되고요. 2번도 표준화 시켜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5 z 여기는 1.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0.8664가 됩니다. 그지? 나머지 값들 구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큰 거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는 얘의 확률이 제일 커요. 됐나? 그래서 3, 4, 5번은 직접 이제 그 표준화 시켜서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55번 문제. 자, 문제에서 정규분포 얘를 따른데 그러면 x는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y는 얘래요. 그럼 다시 말해서 p y는 100 이상인데 현재 y 값 대신에 누굴 쓸 수 있으니까는 2x 플러스 4를 쓸 수 있죠. 그지? 요렇게 해서 그래서 요식 조금 정리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p 넘겼으니까는 96 될 거고, 그지? 96 2로 나눴으니까 48 되겠다. 그지? 그래서 나한테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x 값이 48 이상일 확률 구해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얘 다 알고 있으니까는 표준화 시킬 수 있죠. 그래서 표준화 48 빼기 42 나누기 3이니까는 2 되겠다. 그지? 그래서 그래프 또 한번 그려보시게 되면은 한동안 익숙해질 때까지는 나중에 안 보고도 할 수 있을 거다. 하게 되면은 0 여기가 2죠. 그래서 2 이상의 확률이니까 요만큼 구해달라는 거라. 그지? 근데 0부터 2까지가 0.4772니까는 여기 있는 요 값은 0.5에서 0.4772만큼 빼면 돼요. 그래서 구해보게 되면 0.0228이 되는 거죠. 느낌 잡나?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156번 어느 실험실의 연구원이 어떤 식물로부터 하루 동안 추출하는 호르몬 양이죠. 자, 계속해서 쓰는 거 호르몬 양. 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30.2 표준편차가 0.6 전체의 제곱 이렇게. 어느 날 이 연구원이 하루 동안 추출한 호르몬 양 X가 29.6 이상 31.4 이하일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P 표준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되겠지? 그래서 표준화 한번 시켜보시게 되면은 얼마 되냐면은 마이너스 1 이상 그 다음에 2 이하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0부터 1까지랑 똑같으니까는 0.3413 되겠죠? 플러스 0부터 2까지는 0.4772가 되겠습니다. 그지? 그리고 정리해 주시게 되면 0.8185. 그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느낌 잡았어? 157번 보겠스.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음료수 500캔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용량이죠. 용량. 얘는 평균이 180, 표준 편차가 4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대. 이 공장에서 생산된 음료수 중에서 내용물의 용량이 186ml 이상, 188ml 이하일 확률부터 먼저 구해주시면 돼요. 되겠지? 무조건 확률 구하기라고 했었죠. 사실 또 표준화 시켜주시게 되면은 얘는 얘 빼기 얘 나누기 4니까는 1.5 될 거고, 얘 빼기 얘 나누기 4니까는 2 되겠네요.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 기형 그려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Z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어디서부터 내면은 1.5부터 어디까지? 2까지죠. 그래서 요 확률값 구하라는 거지. 그지? 그럼 이 확률값은 0부터 어디까지? 2까지에서 0부터 어디까지? 1.5까지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2까지는 0.4772에서 빼기 0.1까지 1호까지니까 0.4332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구해보시게 되면 0.044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 음료수 캔 몇 캔인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500 곱하기 0.044. 그래서 구해보시게 되면 22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느낌 잡나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158번 문제 볼게요. 자, 800명을 모집하는 어느 대학의 입학 시험에 4000명이 응시하였습니다. 800명 모집한대.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대학교에 합격할 확률은 4000명 중 800명 뽑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1이니까는 0.2가 현재 합격할 확률인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성적을 X라고 두면 되죠. 얘는 평균이 248점이고요. 표준 편차가 65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그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는 점수가 최저 점수 이상 돼야만 합격하는 거죠. 합격할 확률 0.2 되겠지? 다시 말해서 얘는 표준화 시켜주시게 되면 Z 이렇게 될 거고요. 키 빼기 248에다가 65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치? 0.2. 그래서 이 값은 뭐 문제 이미 다 주어져 있어. 0.8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느낌 잡나? 계산은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K값 구해보시면 K값은 302.6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스텝 2 요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게 되면 이거 그냥 결국에는 그래프 해석인 거야. 하게 되면은, 자, 기억부터 보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고등학교보다 A고등학교에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 그지? 자, 그러면 성적이 우수하다는 거는, 자, 우수하다는 거니까는 높은 점수예요. 높은 점수. 그래서 그래프를 봤더니 B는 현재 높은 점수가 요 정도밖에 없죠. 그지? 근데 A는 평균에서 높은 점수가 요만큼이나 있네. 그지? 그래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B고등학교보다 당연히 A고등학교 쪽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에 하게 되면은, 그래서 기억은 참이죠. 참. 자, B고등학교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평균을 묻고 있습니다. 평균. 근데 A고등학교나 B고등학교는 그 평균값이 항상 얼마로 일정해? 60으로 일정하죠. 되겠지? 그래서 누가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치?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 그래서 니은은 거짓이에요. 됐지? 자, 디귿 중요하죠? C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고등학교 학생들이 성적의 표준 편차가 더 작대요. 표준 편차라는 거는 분산으로 생각해도 상관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분산이 더 작다는 거고요. 분산이 더 작다는 거는 퍼져 있는 정도가 작다. 다시 말해서 평균에 더 밀집되어 있다는 거에 하게 되면은. 그래서 C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고등학교 학생들이 평균에 더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평균에 더 밀집되어
되어 있다. 되겠지? 그 다시 말해서 얘는 참이죠. 그 디귿 조건은 참이 되겠네요. 요렇게. 그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0번 문제. 확률변수 Z가 표준정기분포 얘를 따른대요. 요렇게. 자, 2차 반영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같는데, 자, 그럼 판별식 D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 B제곱, 그러면 Z제곱, 마이너스 4AC니까는 4. 두 실근이죠? 그럼 0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Z값이 2보다 크던지 또는 Z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겠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확률이니까는 Z가 2보다 클 확률 플러스 Z값이 마이너스 2보다 뭐할? 작을 확률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요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자, 등호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알겠지? 그런 부분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요렇게 여기가 2죠. 그러면은 2 이상일 때니까는 2보다 클 때니까 여기 확률이지, 그지? 근데 0부터 2까지가 0.4772가 나왔으니까는 요 값은 0.0228이 되겠습니다. 그지? 그럼 마찬가지로 대칭이니까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도 마찬가지로 얼마? 0.0228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0.0228. 그래서 구해보시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되냐면은 0.0456. 요게 바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확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161번 문제 볼게요. 자, 문제에서 가조건 볼게. x값이 64 이상일 때 하고 x값이 56 이하일 때의 확률값이 서로 같죠. 그럼 제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몇 번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평균을 주어준 거예요. 평균 이렇게 쓰고 64죠. 여기가 64 이상일 확률 얘하고 그 다음에 56 이하일 확률 이 두 값이 서로 같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얘하고 얘 서로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 되니까는 n값은 얘하고 얘의 중점값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얘는 60이라고 구해볼 수 있겠네요. 60 요렇게 여기까지 됐나? 다시 말해서 ex값이 결국에는 m이고요 n값이 결국에는 60 됐지? 자, 그럼 분산 구해볼까? 분산은 현재 시그마 제곱이죠. 그러면 x제곱의 평균이니까는 3616 빼기 평균 제곱이니까는 3600. 그래서 구해주게 되면 16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됐지? 그래서 이 확률 분포는 현재 누굴 따르냐면은 평균이 60이고 분산이 16이니까는 얘를 따르는 거죠.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이 값을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그럼 n값이 60이니까는 여기다가 60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시그마 값은 4죠? 시그마는 4가 됩니다.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4 대입했으니까 이만큼이 68이죠? 그래서 여기가 60에서 x값이 68일 때겠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정답 구해보시게 되면은 문제에서 x가 68 이하일 확률 구해보래. 68 이하일 확률 요만큼 전체죠. 이렇게. 그럼 이만큼 반틈은 얼마고? 0.5였죠? 그지? 그래서 얘는 0.5 플러스 m부터 60부터 어디까지? 68까지 확률값. 그러면은 60부터 68까지 확률값은 얘입니다. 그지? 그래서 0.4772. 다시 말해서 구해주게 되면 0.977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좀 잘 안 보던 그치? 앞에서 풀던 거와 조금 다른 유형이죠.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구해볼 수 있으시면 됩니다. 평균하고 시그마 값을 구할 수 있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62번 문제 볼게요. 자, 문제 보시게 되면은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x는 얘를 따르고요 y는 얘를 따른대요. 이렇게. 자, 그럼 표준화 시켜주시게 되면은 Z로 바뀔 거고 서로 다른 기준을 갖고 있지, 그지? 그래서 두 값을 갖다가 이제 같은지 비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표준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K 빼기
5하고 3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지? 같다. 표준 Z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6하고 4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나?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통일시켰죠. 그래서 확률 변수는 무조건 둘 다 Z로 바뀌었으니까는 요 한 그래프 안에서만 볼 수 있으시면 돼요.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3분의 K-5보다는 크거나 같다잉. 쭉쭉쭉 4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6번은 작거나 같을 확률값. 이 두 값이 서로 뭐가 돼? 같대요. 그럼 이 둘의 관계는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는 부호가 반대인 관계죠. 다시 말해서 3분의 K 마이너스 5는 얘의 부호 반대니까는 4분의 K 플러스 16이라고 적어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요 조건을 찾을 수 있으시면 돼요. 정리해 주시게 되면 4K 빼기 20은 3K 플러스 48. 그래서 K 값은 얼마로 나오냐면은 68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오나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163번 문제, 요거는 앞에 쌤이 개념 설명할 때, 그지? 그때 달러하고, 그 다음에 한국돈 이제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N 해가지고, 일본 돈 해가지고, 그거 비교한 문제하고 비슷하죠, 하게 되면. 자, 지금 현재 평균도 다르고요, 표준편도 다 달라. 다시 말해 기준이 다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가장 성적이 좋은 걸 갖다가 비교를 해야 된대. 그럼 당연히 고민하지 말고 뭐 해줘야 돼? 표준화부터 먼저 시켜주셔야 돼요. 됐지? 그래서 쌤이 국어부터 먼저 고칠게요. 국어. 자, 표준화 시켜주시게 되면은 65점에다가 평균을 빼고요. 뭘로 나눈다? 표준편차로 나눈다. 그래서 요거 구해주면 13분의 15가 나오는 거죠. 그지? 여기 따라오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영어 보도록 할게요. 영어는 82점입니다. 82점. 거기에서 평균 64점 빼고요. 뭘로 나눈다? 17로 나눈다. 그래서 17분의 얘 빼기 얘죠? 그러면 18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지? 수학 볼까요? 수학은 75점이죠. 거기에서 평균 62 빼고 그 다음에 14로 나눈다 했었죠? 여기까지 됐나? 그래서 구해보게 되면 14분의 13이 되는 거야. 자, 그럼 표준화 시켰으니까는 얘는 결국에는 표준화시킨 표준전기 분포 곡선을 따르고요. 0 기준으로 해서 이 값은 13분의 15래. 아이고, 그러면은 13분의 15가 제일 앞에 있겠네요. 그 다음이 17분의 18일 거고요. 그 다음이 14분의 13이 되는 거야. 수학을 제일 못 쳤네. 이럴 일 없는데, 그지?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평균에서부터 누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냐면 국어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평균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어가 제일 잘 친 과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었을 땐 누구? 국어가 제일 잘 쳤다. 느낌 잡죠? 그래서 점수는 낮지만은 국어가 제일 잘 친 거야, 하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164번 여기 옆에다가 조건부 확률 조금 적어 놓으시기만 해요. 조건부 확률 이렇게 연계돼서 나와요. 됐죠? 실제 이제 뭐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거 풀게 되면은 쌤이 계속해서 적는 거 계속 연습하려고 한 거야. 됐죠? 자, 그럼 일단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어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는 평균이, 오케이, 거리 나왔죠? 그래서 x를 쌤이 거리라고 둘게요. 거리는 평균이 1740m, 표준 편차가 500m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봐.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는 자가용을 이용한대. 2000m 미만인 고객 중에서 5%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가용을 이용할 확률은 자가용을 이용할 확률은 첫 번째가 2000m 이상이고 그중 15%라고 했었죠. 그중 15%가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두 번째로는 2000m 미만이고 그중 5%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지? 그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는 2000m 이상일 확률부터 먼저 구해주는 거야. 다시 말해서 거리가 2000m 이상일 확률은 표준화 시켜주시게 되면은 Z 하고 0.52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문제에서 0부터 0.52까지가 0점이죠. 그럼 얘는 0.5에서 0.2를 빼면 되므로 0.3이 되는 거죠. 요렇게. 다시 말해서 2000m 이상일 확률은 0.3이 되고요. 그중 몇 퍼센트? 15%. 다시 말해서 0.045가 얘의 확률이 되는 거죠. 2000m 미만인 확률은 2000m 미만일 확률은 2000m 이상일 확률이 0.3이었으니까 얘는 당연히 0.7로 결정됩니다. 그지? 그중 5%니까 0.05. 다시 얘는 0.035가 되겠죠. 느낌 잡나요? 자, 그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고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하였을 때 이렇게 된 거야. 자, 기준은 뭐가 돼? 자가용을 이용해서. 그럼 자가용을 이용할 확률은 얘하고 얘죠? 다시 말해서 0.045 플러스 0.035 되는데 그때 이 고객이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미만일 확률 구하래요. 그럼 누굴 위에 올린다? 0.035를 위에 올린다. 그래서 요각 계산시켜 보시게 되면은 80분의 35가 될 거고요. 5로 약분 쳐보시게 되면 16분의 7이 현재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나요? 오케이. 그래서 쌤이 일단은 연습 문제까지 해서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는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